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오늘이 11월하고 16일 시험 보는 날이라고 합니다. 참 힘든 날이죠. 힘든 날. 어렵고 힘든 날이죠. 벌써 몇십 년 전이냐, 한 50년 전에 그런 일을 경험을 했죠. 근데 그때는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 비가 옵니다. 이거 참 열심히 해서 잘들 시험 봐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이 보니까 중붕의 일입니다. 중붕의 일이면 부모들 입장 속에서 어떤 거예요? 내 자식이 고생하겠구나 이런 거죠. 일이 자식이니까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날입니다. 아랫사람 때문에 힘든 날입니다. 라고 보면서 9라는 숫자를 찾아보니까 9라는 숫자가 1, 8 송궁에서 떨어져 있고 9, 1이니까 그 이궁에는 5라는 숫자가 딱 하나 앉았어요. 그러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조금 어렵다. 5니까 아주 힘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11월 비도 참 오전엔 꽤 많이 왔습니다. 이제 엄청 곧 추워질 것 같은데 겨울은 추워야 맛이 되는 거겠죠. 겨울은 추워야. 많은 분들이 이제 12월에 대한 운세를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근데 각자 통변하는 법이 약간씩 틀린데 어떤 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분 같은 경우는 이상한 조금 뭘 통변하는 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약간 이제 욕심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들을 다 섭렵해서 보시고 공통적인 거를 찾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안 맞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그 일간 대비 한 글자를 놓고 사주 전체를 안 보고 이야기한다는 건 좀 위험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유튜브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공통적인 사항을 찾아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틀린 그거는 그분에 대한 의향이긴 하더라도 조금 저건 틀린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주적인 개념에서 이제 일간 대비 형태로 해서 12월의 운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확장을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서 오래 한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좀 많이 그런 경우일 수가 있어서 좀 보시는 분 입장 속에서 알아서들 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제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좋아요, 알람, 그 다음에 추천 이런 거는 꼭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주에 이제 각 일간별 이야기했습니다. 일간별. 우리가 각 일간이라고 하는 건 사주에 일간, 세 번째 연주, 월주, 그 다음에 일주, 시주 이렇게 이거 일간 대비. 그러니까 일간이 내가 간목으로 태어났다, 을목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정해서 그 일간 대비로 형태로 해서 육신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 대비. 그러니까 내가 간목일주다. 그러니까 갑자월에 12월의 갑자월에 내가 간목일주다 이랬을 경우에 비겁이 온다고 합니다. 이때 비겁이 온다고 하는데 비겁이 온다고 하는 건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 이제 재를 분탈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묶어서 손재수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재수는 건 돈이 나간다는 뜻이겠죠. 돈 쓸 일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혹시 갑목일주들은 뭐 어디 투자를 하거나 뭐 구입해야 할 물건이 있으면 구입을 하시거나 이러면 좋죠. 어차피 그게 딱 맞냐라는 어떤 개념을 떠나서 그런 징조가 올 수 있으니까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새로운 물건 하나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집을 사고 싶다 뭐 땅을 사고 싶다 뭐 그러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겁의 문제니까 누군가 나하고 같이 뭐예요? 조종하거나 타협할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갑목 대비 갑자월이니까 비견 그 다음에 인성이 들어와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뭐냐면 서로 이야기할 일이 있겠다. 타협할 일이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연주까지 같이 이제 참고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약간 약간 타협할 일이 있겠다. 가정사가 문제가 생기면 조정할 일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목 대비 갑목일주. 그러니까 갑목일주인데 갑자월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을목일주입니다. 을목일주. 을목일주인데 갑자월이다 이랬을 때는 뭐 겁재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겁재, 비건 겁재가 올 때는 반드시 재분탈이다라고 해서 돈이 나갈 일입니다. 쓸 돈이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을목 대비 인성이 오기 때문에 인성 정편인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면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변동이 오고 불안 초조스러운 문제가 생긴다. 또는 건강수술, 직장 변동, 조정 타협할 일이 있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을목 했습니다. 갑을목. 그다음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를 기준으로 보면 갑목이 오면 이게 인성입니다. 편인이 와버리면 뭐 도식이라고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진로 갈등.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응급실을 가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로 인한 정신적 우울이나 피로감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인성이 이제 편인이라 하더라도 간혹 이제 관인 형태로 표현을 하면 약간의 승진상의 문제 또는 새로운 직장에 대한 갈등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화입니다. 정화하면 갑목 대비 정화 대비 갑목이에요. 그러면 인성이 오는데 정화일주는 올해 편관이 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봅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화일주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달에 이제 정인이 오고 또 관이 왔습니다. 편관이 온 상태다 보니까 새로운 문서로 인한 소송 문제 또는 자격 타이틀의 문서 자격 문제 또는 관제 구설 시비 근데 편관운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뒤통수 만들 일이 생긴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뭐라 그러면 구설이라 그러나 속닥인다. 이런 운이 있는 운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인 편관 정인 편관 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무토가 왔습니다. 무토 그러면 갑목 입장 속에서 무토 입장 속에서 갑목 그건 편관이 정해진 겁니다. 갑목 입장 속에서 무토 그 무토 입장 속에서 갑목 그럼 편관이 온 건데 편관이라고 하면 관제수, 사고수,
시비구설 건강 이상, 그 다음에 새로운 직장 마음 고생,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편간이 왔으니까 그냥 골 아프다 이겁니다. 그냥 모든 일이 스트레스 받는다. 만약 사주상으로 뭐 간목이 득세한 상태입니다. 때론 뭐야 건강 이상이 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왔습니다. 기토라고 하면 정관이 왔습니다. 이게 바른 정관이 왔으니까 이거 뭐야 직장운, 새로운 직장, 승진 문제, 시험, 취직 문제. 남자는 결혼사, 여자도 결혼사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지난번에 안 하셨으면 이번엔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운세를 제가 지금부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의뢰를 해주셔서 보고 있으니까 뭐 내년 운세도 제가 찍긴 하겠지만 뭐 조그만 일이 복잡한 일이 있거나 있으신 분은 카톡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제가 도움이 드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렇게 뭐 제가 언제 어느 날짜가 좋습니다 이렇게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주시고 의뢰를 해주시면 내년 운세를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하고 사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좀 힘든 해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좋은 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걸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 진사라는 게 뭐 환절기예요. 환절기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환절기야. 그 모든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환절기에는 뭐라 그러죠? 약을 먹으라 되는 것처럼 많은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목생화로 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힘드실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준비를 해라. 함부로 돈 쓰지 마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그걸 전체적으로 힘들 거다,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거기에 의학적인 부분, 질병사 같은 거, 우리 인간도 환절기나 몸이 아프거든요. 질병사, 사고수, 관제수 이런 거 겹쳐서 발생할 확률이 많은 시기가 아마 내년이 될 겁니다. 그걸 잘 극복을 해야죠. 근데 이걸 극복해야 되는 운인데 또 일본은 희망이 있다,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저조차 조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구성상으로도 구성이 3이 떨어지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쨌든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합니다. 근데 경금 하겠습니다. 경금은 뭐냐면 편제가 온 거죠. 편제가 왔다. 편제 식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편제는 큰 돈이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재성이 오면 새로운 무대, 원래 정제가 하는데 편제도 직장 갈등, 새 직장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 구상 그거는 이제 갑자니까 경금 입장 속에 상관운이기 때문에 들이받는다라는 뜻이 있고 새로운 꿈을 꾼다라는 뜻이 있어서 사업 구상, 그 다음 횡재, 큰 돈에 대한 생각, 그 다음 투기망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주식이나 경매나 도박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편제가 떴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확 올 수 있습니다. 확. 그런데 이제 재성에다가 관이 오면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금입니다. 신금은 정제가 왔고 식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정제는 직장에 대한 승진에 대한 관심, 새로운 직장의 어떤 특별한 관심 또는 새 직장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뭐 자격증 같은 건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하면 똑같이 재성이하고 식상이 와버리면 결혼을 할까? 이렇게 갈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입니다. 임수는 식상 비겁이었습니다. 그럼 사업의 꿈, 하던 일을 바꾸려고 하고 사업을 한다면 새로운 쪽으로 눈을 돌려서 확장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돈에 대한 새로운 직장, 돈에 대한 욕심 또는 부업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가 왔습니다. 계수, 갑자, 계수일간이 갑자가 와버리면 수생과 상관이 오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사회에 대한 압박감, 이성에 대한 애정사, 직장을 다니면 직장 내 스트레스로 그만둘까 갈등을 할 수 있고 이동 변동수가 올 수 있으며 부부라면 서로 다툴 수 있고 관제 구설로 인한 골아픈 문제, 사고수, 자식에 인한 어떤 고민사 이런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달이 갑자달 12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간 대비 각 일간 대비 12월의 운세를 바라보았고요. 다음 기회는 제가 구성상으로 각 구성 궁에 따른 궁성의 본명성별로 12월의 운세를 한번 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